어제 한 통의 우편물이 왔습니다. 과태료 고지서였습니다. 금액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60만 원이 넘었습니다. 단 한 달 사이에 6번이나 적발되었습니다. 같은 장소였습니다. 매일 지나다니던 익숙한 그곳이었습니다. 60대 최 씨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모르는 사이에 찍히고 있을지 모릅니다. 매일 지나는 그 길에 새로 설치된 카메라가 여러분을 노리고 있습니다. 최 씨는 30년 넘게 운전을 해왔습니다. 무사고 운전자였습니다. 평생 과태료 한 번 낸 적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여전히 차를 몰았습니다. 장을 보러 가고 병원에 가고 친구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매일 같은 길을 이용했습니다. 집에서 시장까지 가는 익숙한 그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는 작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었습니다. 학교 앞을 지나가는 구간이었습니다. 최 씨는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30km로 천천히 달렸습니다. 아이들이 보이면 더 조심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운전해왔습니다.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 전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 구간에 단속 카메라가 새로 설치되었습니다. 작은 기계였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았습니다. 예고 표지판도 없었습니다. 최 씨는 전혀 몰랐습니다. 평소처럼 운전했습니다. 조금 서두를 때는 40km 정도로 달렸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등하교 시간이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우편함에 두툼한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과태료 고지서가 6장이었습니다. 모두 같은 장소였습니다. 그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습니다. 속도 위반이었습니다. 하나당 10만 원이 넘었습니다. 총 6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최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분명 자신의 차였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찍혀 있었습니다. 장을 보러 가던 날이었습니다. 병원에 가던 날도 있었습니다. 모두 오전 시간대였습니다. 아이들 등교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게 달렸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40km 정도였을 뿐입니다. 이것이 단속 대상인 줄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간과 관계없이 항상 30km를 지켜야 했습니다. 등하교 시간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주말에도 밤에도 30km였습니다. 게다가 위반하면 과태료가 일반 도로의 2배였습니다. 범칙금에 벌점까지 붙었습니다. 최 씨는 허탈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벌점이었습니다. 6건이 위반으로 벌점이 60점이 넘었습니다. 40점이 넘으면 면허 정지입니다. 최 씨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30일간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30년 무사고 운전자가 한순간에 면허 정지를 당한 것입니다. 돈보다 그것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최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 이런 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운전자들이 많이 당합니다. 새로 설치된 카메라를 모르고 지나갑니다. 바뀐 규정을 알지 못합니다. 익숙한 길이라고 방심합니다. 그러다가 과태료 폭탄을 맞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이 가장 무섭습니다. 민식이법 이후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카메라 설치도 크게 늘었습니다.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카메라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고 지나다가 적발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는 30km입니다.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단속됩니다. 40km로 달리면 10km 초과입니다. 과태료가 10만 원입니다. 벌점도 15점입니다. 20km 이상 초과하면 과태료가 15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벌점은 30점입니다. 두세 번만 걸려도 면허 정지입니다. 게다가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등하교 시간에만 단속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4시간 단속합니다. 주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이든 한밤중이든 상관없습니다. 항상 30km를 지켜야 합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이것을 모릅니다. 등하교 시간에만 조심하면 된다고 착각합니다. 주말에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밤늦게는 아이들이 없으니 빨리 가도 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항상 작동합니다. 시간을 가리지 않고 찍어냅니다. 나중에 고지서를 받고 황당해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학교 주변만이 아닙니다. 어린이집 주변도 포함됩니다. 유치원, 학원과 놀이터 주변도 해당됩니다. 표지판을 잘 봐야 합니다. 노란색 표지판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바닥에도 표시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되어 흐릿한 경우가 많습니다. 눈에 잘 안 띕니다. 60대 김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골목길을 지나가다 적발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인 줄 몰랐습니다. 주택가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천천히 다니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30km는 넘었던 것 같습니다. 카메라가 새로 달려 있었습니다. 김 씨는 전혀 몰랐습니다. 한 달 후 고지서가 왔습니다. 과태료가 10만 원이었습니다. 억울했지만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그 길을 지날 때마다 긴장했습니다. 계기판만 쳐다봤습니다. 30km를 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너무 천천히 가니 뒷차가 빵빵거렸습니다. 스트레스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노인 보호구역 단속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주변에 설정됩니다. 경로당, 요양원, 노인병원 근처가 해당됩니다. 여기도 제한 속도가 30km입니다. 과태료와 벌점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습니다. 또 다른 함정은 신호위반 카메라입니다. 요즘 교차로마다 카메라가 있습니다. 신호가 바뀌는 순간을 정확히 포착합니다. 노란불에 진입해도 적발됩니다. 예전에는 빨간불만 단속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노란불도 위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노란불이 켜진 후 정지선을 넘으면 위반입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노란불을 보고 가속합니다. 빨간불로 바뀌기 전에 지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위반입니다. 노란불은 정지 신호입니다. 이미 교차로에 진입했다면 통과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멈춰야 합니다. 카메라는 이것을 정확히 구분합니다. 노란불에 정지선을 넘으면 찍힙니다. 신호위반 과태료는 7만 원입니다. 벌점은 15점입니다. 한두 번이면 그나마 낫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걸리면 벌점이 쌓입니다. 40점이 넘으면 면허 정지입니다. 자주 가던 교차로에서 반복적으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밍을 잘못 재서 계속 위반하게 됩니다. 70대 박 씨가 그랬습니다. 집 근처 교차로가 있었습니다. 신호가 짧았습니다. 녹색불이 금방 노란불로 바뀌었습니다. 박 씨는 항상 서둘렀습니다. 노란불이 보이면 빨리 통과하려 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 그 교차로에 카메라가 설치되었습니다. 박 씨는 몰랐습니다. 평소처럼 운전했습니다. 노란불에 통과했습니다. 석 달 동안 5번이나 그랬습니다. 고지서가 한꺼번에 왔습니다. 35만 원이었습니다. 벌점은 75점이었습니다. 면허 정지는 물론이고 범칙금 통보까지 받았습니다. 박 씨는 황당했습니다. 몇십 년 다니던 길인데 갑자기 위반이 되었습니다. 카메라가 생긴 줄
단속 카메라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 가장 많이 생기는 것이 이동식 카메라입니다. 고정된 위치가 아니라 매일 다른 곳에 설치됩니다. 경찰이 단속이 필요한 곳에 임시로 설치합니다. 오늘은 이 골목에 있다가 내일은 저 길에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동식 카메라는 특히 교활합니다. 눈에 잘 띄지 않게 설치합니다. 전봇대 뒤에 숨어 있거나 가로수에 가려져 있습니다. 승합차 안에 설치된 경우도 있습니다. 주차된 차량처럼 보입니다. 지나가는 차들을 몰래 찍습니다. 운전자는 전혀 모릅니다. 나중에 고지서를 받고 알게 됩니다. 60대 정 씨가 이렇게 당했습니다. 매일 출근하던 길이었습니다. 제한 속도가 50km였습니다. 정 씨는 60km 정도로 달렸습니다. 다른 차들도 비슷했습니다. 교통 흐름이 그랬습니다. 문제없이 몇 년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과태료가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5번 찍혔습니다. 모두 같은 구간이었습니다. 정 씨가 매일 지나가는 곳이었습니다. 이동식 카메라가 일주일 동안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정 씨는 전혀 몰랐습니다. 평소처럼 달렸습니다. 과태료가 50만 원이 넘었습니다. 벌점도 75점이었습니다. 면허 정지를 면할 수 없었습니다. 더 억울한 것은 구간 단속입니다. 일정 구간의 평균 속도를 측정합니다. 시작 지점과 끝 지점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통과 시간을 계산합니다. 너무 빨리 도착하면 과속으로 간주됩니다. 중간에 천천히 가다가 빨리 간 부분이 있어도 평균으로 잡힙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 많습니다. 터널 구간에 특히 많습니다. 시작 지점을 지나면서 시간이 기록됩니다. 운전자는 모릅니다. 한참 달리다가 끝 지점을 통과합니다. 평균 속도가 계산됩니다. 제한 속도를 넘으면 찍힙니다. 카메라는 끝 지점에만 보입니다. 시작 지점은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70대 윤 씨는 고속도로를 달리다 이것에 걸렸습니다. 지방에 계신 어머니를 뵈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터널 구간이 길었습니다. 윤 씨는 천천히 달렸습니다. 제한 속도가 100km였습니다. 110km 정도로 유지했습니다. 조금 빠르긴 했지만 다른 차들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터널을 빠져나올 무렵 앞차가 갑자기 느려졌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윤 씨도 속도를 줄였습니다. 한동안 90km로 달렸습니다. 평균을 내면 100km 정도였을 것입니다. 제한 속도 아니었습니다. 문제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고지서가 왔습니다. 평균 속도가 105km였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계산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중간에 느리게 간 부분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기록이 정확하다고 했습니다. 4만 원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차 위반 스티커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종이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물로 쉽게 떼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특수 스티커를 사용합니다. 떼려고 하면 찢어집니다. 흔적이 남습니다. 억지로 떼면 추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구적으로 차에 자국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스티커를 떼어내도 소용없습니다. 단속 공무원이 사진을 찍어갑니다. 번호판이 기록됩니다. 스티커를 떼든 안 떼든 과태료는 나옵니다. 오히려 스티커를 훼손하면 법규 위반이 추가됩니다.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냥 두고 나중에 떼는 것이 낫습니다. 과태료 미납도 조심해야 합니다. 고지서가 와도 무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입니다. 억울해서입니다. 안 내면 어떻게 되나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안 내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금액이 늘어납니다. 20%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그래도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차량 번호판이 영치됩니다. 차를 몰 수 없게 됩니다. 번호판을 떼어갑니다. 과태료를 내기 전까지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차를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이 됩니다. 더 큰 처벌을 받습니다. 결국은 낼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내는 것이 현명합니다. 과태료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해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표지판이 가려져 있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도로 공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반했다면 감면 대상입니다. 응급 상황이었다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 제기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관할 경찰서나 구청에 신청합니다.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이 도움이 됩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진술서도 필요합니다.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되면 취소되거나 감면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몰랐다는 이유는 통하지 않습니다. 카메라를 못 봤다는 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한 속도를 몰랐다는 것도 변명이 안 됩니다. 운전자는 도로 상황을 파악할 의무가 있습니다. 모른다는 것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자진 납부 감경 제도도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고 20일 이내에 자진 납부하면 20% 감면받습니다. 빨리 낼수록 이득입니다. 미루면 가산금만 붙습니다. 낼 거라면 빨리 내는 것이 현명합니다. 억울해도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금액이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관할 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경제적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인정되면 몇 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자는 없습니다.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과태료를 받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려면 방어 운전이 답입니다. 항상 조심하십시오. 빨리 가려는 욕심을 버리십시오. 1분 빨리 도착하려다 10만 원을 냅니다. 어느 것이 현명합니까? 내비게이션을 활용하십시오. 요즘 내비게이션은 단속 카메라 위치를 알려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도 표시됩니다. 제한 속도 변경도 안내합니다. 음성으로 경고해줍니다. 이것만 잘 활용해도 대부분의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를 설치하십시오. 억울한 상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제기할 때 유용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도 필요합니다. 요즘은 필수품입니다. 아직 없다면 꼭 설치하십시오. 비용이 아깝지 않습니다. 한 번에 억울한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교통법규를 확인하십시오. 법이 자주 바뀝니다. 새로운 규정이 생깁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하십시오. 경찰청 홈페이지에 정보가 있습니다. 뉴스를 주의 깊게 보십시오. 교통법규 변경 소식을 놓치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젊은 세대가 정보에 빠릅니다. 새로운 규정을 잘합니다. 어떤 곳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하십시오. 함께 차를 타고 가며 배우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배우는 것이 돈을 지키는 길입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편하게 가지십시오. 운전이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됩니다. 즐거워야 합니다.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빨리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뒷차가 빵빵거려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내 안전이 먼저입니다. 이 모든 정보가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과태료를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안전하게 운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과태료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내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